공간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자이로 3D 기초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실행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가셔서 자이로 3D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웹사이트에 건축 인테리어 솔루션 자이로 3D라는 것을 눌러주십니다. 교육센터에 보시면 온라인 강좌, 자이로 수업용 자료, 여기 보면 파일 저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시면 압축을 푸시면 거기에 교육 소스가 있습니다.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압축 풀린 곳을 들어가 보시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과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초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 사용법. 우리가 이제 3차원을 작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마우스와 키보드인데, 마우스 첫 번째 왼쪽 대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용도로 쓰이고요. 오른쪽 버튼은 명령을 종료하거나 하이 메뉴를 보고 싶을 때, 그 다음에 휠은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펑션 키인데 특별한 기능을 부여해요. 그래서 ESC, 뭔가 작업을 하다가 이거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취소하고 싶다 할 땐 ESC 키를 눌러주시고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WASD와 페이지 업 다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뷰에서 앞으로 전진, 후진, 왼쪽, 오른쪽 또는 위로, 아래로 할 때 쓰는 펑션 키가 되고요. 이 노란색으로 된 시프트와 컨트롤은 화면을 회전하거나 확대 축소할 때,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키들은 심볼에서 축을 이동하거나 축을 기점으로 해서 90도 회전 또는 15도씩 회전할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키입니다. 요거에 대한 것들을 알아두시면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다운받았던 소스를 엽니다. 초급의 첫 번째 자이로 소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이로 3D는 이제 건축적인 부분, 외부나 내부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실내외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작업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완성된 게 있는데요. 만들어진 건물 외형을 이렇게 한번 쭉 돌려주면서 소비자한테 야, 니네 집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고, 또는 안에 내부 인테리어 부분도 이렇게 꾸미고 있다. 그럼 이게 뭐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 소비자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 색깔이 나 까만 게 싫은데 얘를 뭐 하얗게 또는 노랗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의 상황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이런 자재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색상이나 패턴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한테 내가 니네 집을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줬을 때 얼마다,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소비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탐색뷰라는 기능이 있는데, 탐색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발바닥을 이렇게 찍어서 내가 걸어가고 싶은 방향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시면 이런 발자취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발자취가 나온 거를 선택해 주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방금 선택한 그대로 이렇게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방금 제가 그렸던 이 도면을 열고 미리 찍어뒀던 발바닥을 한번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진 건물을 내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비주얼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아, 우리 집이 미리 지어지면 이런 결과의 느낌이구나. 아, 보니까 여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아, 여기는 이렇게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보를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용도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간단하게 자이로 3D에 대한 개념적인 거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1번 파일. 자, 마우스에서 왼쪽 버튼은 선택을 하는 용도고 오른쪽은 종료와 서브 메뉴가 나오고 휠은 화면 확대 축소하는 용도로 써야된다. 요거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첫 번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뜨는 메뉴는 여기에 있는 풀다운 메뉴들 중에서 자주 쓰이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다. 끝. 두 번째 휠을 굴립니다. 마우스에 있는 휠을 이렇게 굴리면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확대 축소. 세 번째 휠을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버튼, 여기서 이제 컨트롤 하면 또 혹시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여기 보면 여기 컨트롤 노랗게 생긴 요 칠해져 있는 요 컨트롤 버튼하고 쉬프트가 있는데 요 두 키를 동시에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에 있는 휠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된다. 그러면은 아까 휠을 이렇게 굴리는 거와의 차이는 뭐냐? 휠을 굴리는 거는 이런 내부 실내에서 잠깐 확대 축소할 때는 휠을 굴리면 되고, 건물처럼 좀 규모가 큰 거를 빠르게 줌인아웃 할 때는 컨트롤과 휠을 눌러주면 된다. 아, 근데 난 버튼 두 개 누르는 게 헷갈린다. 그러실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더하기 빼기라고 되는 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보면 확대 축소 있습니다. 요거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밀고 당겨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다음 Shift와 힐을 누른다. Shift 키와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 누르시고 마우스에 있는 휠을 누르시고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싹 밀고 당기시면은 돌려보시면은 화면이 360도 회전을 한다. 아, 이것도 역시 두 개를 누르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럴 때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화면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우스로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을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며 이렇게 화면이 360도 돌아간다. 마음에 드시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수저 젓가락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수저를 쓰고 언제 젓가락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을 하다가 와, 화면이 커야 돼. 그럼 이렇게 키워주고 옮겨야 돼. 그러면 이동도 해주고 축소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이러한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몇 번씩의 연습을 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을 몇 번씩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키보드. 키보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뭔가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얘를 선택하고 싶어 마우스로 콕 찍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주황색 바운다리 박스가 뜨고 세 가지 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러면은 나 선택됐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선택, 아 근데 나 이거 안 할래, 다른 거 선택하고 싶어, 이렇게 선택을 필요 없으면 다른 걸 찍어도 되는데 얘를 아예 선택 자체를 안 하고 싶어, ESC 선택 취소, 얘 아우 안 할래. 또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뭔가 그리는데 아 그만 그리고 싶어, 종료, ESC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하는 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선택과 하이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까만 화살표, 하얀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개념은 좀 많이 틀립니다. 먼저 까만 화살표 선택. 선택은 뭔가 마우스로 대상을 이렇게 콕 찍고 움직여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또는 회전, 돌리거나 삭제,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뭔가 선택을 해서 다른 옵션을 주기 위해서 이동하거나 돌리거나 지우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검은색 화살표를 씁니다. 그래서 작업의 한 7-80%, 뭐 90% 정도는 이 검은색 화살표를 가지고 다 작업을 하는데, 그 외 별도로 뭔가 수정을 요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이 하얀색 화살표를 씁니다. 그래서 하이 선택 누르고 요 면을 이렇게 똑 찍어주면 지금 화면상에서는 반응이 없지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속성 창이 뜹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해배수 면적이 나오죠. 7.6 여기를 찍었더니 여기 6.3 여기 7.6 2.7 이렇게 면적이 나오죠. 또 하나의 특징, 선택한 부분을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확산광이라는 데를 마우스로 이렇게 똥 눌러주고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없는 다른 색을 만들고 싶다. 그럼 사용자 지정색 만들기 이용해서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실 수도 있고, 지금은 솔리드, 속이 꽉 찬 형태예요. 나무, 돌, 플라스틱 이런 개념인데 얘를 투명하게 유리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여기는 이제 쇼케이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뭔가 장식물을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도 역시 하이 선택을 이용하셔서 투명도를 주고 싶은 부분을 찍고, 여기 보면 광택과 투명도에 있는 데에서 여기서 불투명 부분을 딱 선택을 하시고, 값은 한 0에서 255 범위가 있는데 0은 완전 투명, 255는 완전 불투명, 그 사이에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0에서 200 범위 내 값을 주로 많이 줘요. 그래서 한 150 줬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투명해졌죠. 여기는 한 뭐 180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값을 넣어서 이렇게 대상을 투명하게 해주는 효과를 줄 때도 이 하이 선택을 이용하시고, 또 모양이 지금은 네모인데 얘를 세모 모양이라던가 뭔가 변형을 주고 싶다,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럴 때도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이 선택 누르시고 원하는 엣지, 가장자리를 찍고 마우스를 이동,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하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삭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한 번에 다 지워졌는데 얘는 선택한 부분만 삭제가 된다. 그래서 검은색 화살표와 하얀색 화살표에 대한 개념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적인 것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디테일한 거는 다음에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검은색 화살표 이 선택에 대해서 다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선택하시고 검은색 화살표 선택하고 마우스로 이 빨간색 의자를 콕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 바운다리 박스가 뜨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 색 화살표가 나오는데, 얘는 빨간색 방향, 초록색 방향, 파란색 방향,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X, Y, Z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요 끝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화살 촉이 이게 노랗게 변합니다. 노랗게 변하면은 나 선택됐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간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빨간 쪽에다 마우스를 똑 대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가고 싶은 방향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컴퓨터가 모르니까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주황색 바운다리 박스가 화면에 보이고, 아 여기 정도가 좋겠다 그랬을 때 왼쪽 버튼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초록색 방향도 마찬가지, 파란색 방향도 마찬가지.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건축적인 개념을 하다 보니까 대충 놓을 수도 있지만 뭔가 수치를 넣어서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도 있다. 건축의 가장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값은 밀리미터로 넣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선택하고, 자 빨간색 방향으로 2m를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2000mm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에다가 20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2000이 입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항상 수치를 넣으면 키보드에 있는 엔터 버튼을 딱 눌러주면 그 수치값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다시 이쪽 초록색 방향으로 5m 가고 싶다. 그러면 5000 엔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하는 값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근데 나는 가로 세로 높이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한 7m 정도 이동하고 싶다. 그러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선택하셔서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은 저 프로그램 좀 값어치가 없어 보이니까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마우스로 대상을 콕 찍고 이 주황색 바운다리 박스가 딱 뜬 데에서 요 근처에 되면 이렇게 노랗게 색이 변한다고 그랬죠. 이 노랗게 변하지 않는 이 주황색 바운다리 박스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면 십자가 모양 사방으로 되는 화살표가 나오고 얘가 주황색 바운다리를 땅 벗어나면 싱글로 나옵니다. 이 차이가 있죠? 이렇게 열십자가 나오면서도 노랗게 변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이렇게 화면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도는 수동으로 원하는 각도 5도씩 움직이니까 내가 45도 하기로 했으니까 45에다 맞춰놓고 거리값은 입력을 합니다. 키보드가 700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45도 방향으로 7m 이동한다 이 뜻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돼서 선택해서 거리값으로 입력 또는 각도와 거리값을 넣어서 입력해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봤고요. 참고로 이 각도 조절은 나중에 여기 보시면 설정해서 설정해 보시면 거리 스냅을 10, 그러니까 10mm 단위씩 움직일 거고 각도는 5도씩 움직이겠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수치를 바꿔주면 10mm가 아니라 뭐 15mm씩 또는 3도씩 1도씩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본 경험치로 봤을 때는 굳이 건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선택의 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싱글 오브젝트는 마우스 이렇게 콕 찍고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선택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자가 있다. 이 많은 의자를 한 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 이렇게 콕콕콕콕콕 찍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얘를 한 번에 바구니에 확 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파란색, 왼쪽으로 가면 초록색. 뭔가 색깔이 틀립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파란색은 이제 윈도우 개념이라고 해서 이 네모 바운다리 안에 완벽하게 포함된 것은 셀렉트 선택이 되는 거고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선택되지 않는 거. 초록색은 닫기만 해도 선택이 된다.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요 하얀 의자가 있습니다. 파란 의자에 둘러싸여 있는 요 하얀 의자만 선택하고 싶다. 물론 하나니까 이렇게 콕 찍는 게 편하겠지만 윈도우 개념으로 셀렉트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파란색 네모를 이렇게 쭉 선택을 해보면 다시 요 안에 선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게 선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포함된 거는 하얀색 의자밖에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손을 놓으면 이렇게 한 개만 선택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조금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마우스에 손을 띄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선택됐죠. 그래서 초록색과 파란색의 차이는 파란색은 완벽한 선택, 초록색은 닫기만 해도 선택. 자 이렇게 봐도 이런 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지 잘 모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 이 문이 있는데 문을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3차원상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콕 찍고 이쪽으로 이만큼 또는 이만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평면 우에서 본 모습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창호 부호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문이 이쪽에 있어요. 문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초록으로 이렇게 딱 선택을 해요. 문만 살짝 선택해야지. 근데 이 초록색 안에는 바닥과 벽과 문이 다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모양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파란색으로 굉장히 많이 선택한 것 같지만 이 파란색 안에는 문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문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파란과 초록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를 콕 찍고 여기에 있는 X 삭제 또는 이만큼 선택해서 삭제 또는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버튼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 없겠죠? 여기에 보시면은 위치가 각각 컴퓨터마다 약간씩 틀리는데 이렇게 써있는 키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딜리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못 지웠어요. 방금 게 지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거꾸로 화살표가 있죠. 실행 취소 마우스를 한 번씩 콕콕콕 이렇게 찍어주시면 방금 작업했던 부분이 한 단계씩 실행이 거꾸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원위치가 되는 거죠. 이 앞에 화살표는 다시 실행, 다시 눌러주면 다시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작업할 때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가기 눌러주거나 또는 아니네 다시 실행해서 이렇게 원위치 시켜줄 수도 있는데, 단 얘를 무슨 키보드 막 누르듯이 두두두두두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는데 얘를 한 번에 언두를 두두두두두 눌러주다 보면 그동안 쌓여있는 메모리가 어느 순간 팍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땅땅땅 한 번에 하나씩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런 개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은 뭐냐면 내가 뭔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했는데 이 위치가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얘를 90도 돌리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회전은 하나 둘 셋, 이 세 번째 버튼이 회전인데 안 눌러져요. 왜 안 눌러지냐면 컴퓨터는 바보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무엇을 먼저 행위를 안 하니까 뭘 돌릴지 모르니까 얘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3D 작업하실 때는 셀렉트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그럼 이제 까맣게 활성화됐죠? 돌릴 거야. 그랬더니 화살표에서 점으로 바뀌었어요. 점으로 바뀐 상태에서 마우스를 거기다 가져다 대면 파란색 동그라미, 초록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가지 색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동그라미 차이는 뭐냐면 파랑을 선택해 놓고 움직이면 파란색 방향으로 움직이고, 초록을 찍으면 초록색 방향, 빨강을 찍으면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바람개비 있죠? 바람개비에 요게 바람개비고 요게 침이고 여기에 수수깡에다 콕 찍어가지고 바람개비가 돌아가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돌릴 때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면 바람개비를 돌린다 생각하고 화면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바람개비 돌아가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두 손가락 이렇게 비벼보면 이게 왼쪽인지 빨강인지 파랑인지 초록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얘를 돌릴 거예요. 그랬을 때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회전 요 버튼을 눌러주죠. 그 다음에 파랑이냐 초록이냐 빨강이냐는 내가 돌리고 싶은 방향을 선택하고 일단 이쪽이다. 그러면 마우스를 한번 콕 찍어요. 찍고 마우스에 손가락을 떼세요. 네, 사람들이 안 되시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찍고 손가락을 절대 안 떼요. 그러니까 바로 클릭이 돼버리니까 명령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축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한번 눌러주시고 손가락을 띄고 마우스 몸체만 바디만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주황색 바운다리가 움직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반시계로 돌 건지 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는 컴퓨터가 모르니까 내가 돌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만 이렇게 살짝 틀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각도를 내가 90에 맞춘 다음에 클릭하면 이제 수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누르는 순간 손이 드르르 떨려가지고 각도가 틀어지니까 키보드에다 값을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90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되면 90도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했으면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이런 식으로 하면 회전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싶다. 그럼 다시 회전 누르시고 이번엔 초록색 방향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럼 초록색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초록색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왼쪽 버튼 클릭, 마우스에 손가락 띄고 몸체 잡고 이쪽으로 돌 건지 이쪽으로 돌 건지 돌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주고 90도 엔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회전을 하실 때는 한 번에 한 번씩
왜냐면 같은 축일 때는 상관없지만 다른 축일 때는 명령을 종료하고 다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회전 누르고 이번에는 빨간색 방향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90도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회전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 연습. 자, 방금 배웠던 명령어들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수업에 참여를 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before after인데 이런 결과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 문이 있는데 이 문에다가 이런 디귿자 모양의 장식물을 여기다 갖다 부착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일단 이런 디귿자 형태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요런 과정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선으로 먼저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여기다 두께 값을 이렇게 주고 그럼 두께를 가진 선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입체로 만드는 이 돌출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원하는 두께 값을 주고 돌출하기 하면 이런 이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을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진 대상물을 여기에다가 갖다 세워서 부착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방금 배웠던 회전하고 무브 선택에서 아까 화살표 나왔던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딱 처음에 주고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번에 하나씩 자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이 대상물을 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마우스로 콕 찍어주고 회전 누르고 일단 한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틀어주고 90도 엔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서 빨강, 파랑, 초록 중에서 세울 거다. 그러면 빨강, 파랑, 초록 중에서 어떤 걸까요? 이렇게 세울 때. 빨간색. 빨간색이요? 초록색. 초록색? 예, 3분의 1의 확률이죠. 네. 자, 얘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바람개비의 요 화살 여기 있는 동그라미 나오는 부분이 이제 바람개비 방향이라 생각하고 요 선이 침이라고 생각했을 때 손가락 두 개를 요 화면에다 대고 이렇게 이 침 주위에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빨강일 경우에는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얘는 아니겠죠. 땡. 그럼 초록색이면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래서 초록색을 들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서 90도 90 주고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그러면 화살표가 됐죠. 화살표가 됐다는 것은 이제 이동한다는 뜻이니까 스냅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씩 눈대중으로 자, 우리가 3D 작업을 한다고 해서 디테일하게 1mm의 오차도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냥 내 눈에 봐서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느낌으로 작업해도 된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먼저 파란색으로 쭉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주황색 바운다리가 나오죠. 얘를 여기 벽에 살짝 붙을똥 말똥 할 때 클릭. 그래서 일단 벽에다 갖다 붙여요. 1번. 2번은 화면 좀 확대하신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살살 움직여서 맞춰주고 세 번째 빨강으로 이렇게 위로 쭉 올려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렇게 해서 얘를 뭐 1mm의 오차가 있다고 해서 누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편하면 장땡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게 10mm인지 20mm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여기에 이런 느낌의 장식물을 달아주셨구나. 뭐 이런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했던 요 회전하는 거, 요게 앞으로 이제 실무하시면서 굉장히 밥 먹듯이 할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자, 다음에 화면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업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소비자한테 이제 보여줄 때 이거를 위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이렇게 다각도로 보여주고 싶다. 첫 번째, 평면도
우에서 본 모습, 정면도 앞에서 본 거, 남서쪽, 남동쪽 이렇게 정해진 뷰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왼쪽은 오른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기에 ISO 뷰에 보면 평면, 저면, 정면, 좌측, 우측 쭉 있죠. 그래서 우측, 좌측 이런 식으로 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가서 계속 누르는 것도 귀찮잖아요. 여기 보니까 영어가 있네요. TBFLRKY 탑, 버텀,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백, 퍼스펙티브. 거기 앞대가리를 다 쓴 건데 여기 백하고 버텀하고 둘 다 BB니까 백만 K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T, B, L, R, K, Y 이렇게 치면 한 번에 그냥 화면 전환을 착착착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키를 알아두시면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뷰 조정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